우리가 이제 뭐 이전 등기 소송하면서 그다음에 이전 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이런 부분들을 청구할 수는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뭐 관리비도 관리비고 그다음에 뭐 그 잔금에 대한 지연 이자 같은 게 있잖아요. 이런 부분들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조금 요령 있게 잘 해야 돼요. 왜냐하면 동시행을 해야 될 그 의무들, 그러니까 매도용 뭐 그 이전 등기 서류들 이런 것들을 제공을 뭐 제공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공탁을 하고 그랬는데도 상대방이 뭐 제대로 안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뭐 지연 이자가 발생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우리가 소송에서는 보통 그 잔금 자체 하고 이전 등기 가져가라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잔금을 넘어선 돈을 청구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법원에서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 그, 그 인정하는 것을 까다롭게 해요. 까다롭게.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법적인 절차를 잘 밟아야 된다. 아까 관리비에 그건 뭐 손해배상이 될 테고요. 그 다음에 또 지연이자 이런 부분도 다 이제 손해배상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받으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상당히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그렇죠. 그래야지 뭐 지연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. 그거는 내가 아직까지는 뭐 지금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 드리긴 어렵고 그거를 이제 하게 된다 그러면 나도 리서치를 좀 해봐야 돼요. 예. 어떻게 하는 것이 잔금을 받아내는 가장 적절한 방법인가? 지연이자죠. 예? 지연이자를 받아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인가라는 부분 리서치를 좀 해봐야 돼. 당연히 내야죠, 뭐. 중개, 잔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내야 되고,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원래는 내야 되는데,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이 중개업소의 규책 사유로 깨지게 되면, 그건 안 줘도 되거든요. 근데 저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매도인 중개업소에서 뭐, 저기, 전세 놔주겠다, 이런 식으로 확언을 했다 그러잖아요. 그건 우리가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매수인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.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랬다라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계약이 깨지게 되는 이유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안 줘도 되죠. 수수료를. 계약이 깨질 경우고 그렇죠. 그럼요. 줘야죠. 그러니까 원래는. 근데 당장은 줄 수가 없지. 왜냐면 지금 그 매도 중개업자가 지금 뭐 그런 뭐 전세 맞춰주겠다, 얼마에 맞춰주겠다 이런 부분에 확언이 있었다는 하는 게 상대방 주장이니까 그게 어느 정도는 가려지고 나서 뭐 주든지 해야 되겠죠. 그건 모르죠 뭐.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는 뭐 깰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조금 뭐 그 어쨌든 시간이 좀 필요한 쪽은 그쪽 아닌가 싶어요. 우리보다 몰리는 쪽이니까. 그러니까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뭐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 중개업소에서 둘러대는 말일 수도 있고요. 보통은 뭐 중개업소에서는 그 계약이 깨지게 되면은 보수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. 계약이 이제 잔금까지 마무리돼야만 자기 보수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.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계약을 이어나가려고 그래요, 그 사람들은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둘러대는 말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조금 권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쪽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 중개업자를 거치지 말라는 겁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요청하고 봐주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려 그러면 우리한테 직접 이야기하라. 그렇게 해서 바로 연락처를 바로 받아야 돼요. 그리고 뭐 지금 일본에 있다 그랬나요?
바로 연락을, 막 요즘 연락 안 돼. 지금, 우리도 지금 4명인가 5명이서 지금 같이 회의 통화하고 있지 않습니까?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데, 일본에 있다고 그래서 뭐 연락이 안 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. 무조건 본인 연락처를 해서 본인이 솔직하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봐주고 말고 하겠다라고 해서 연락처를 바로 따야 돼요. 그리고 중개업소는 배제해버리고, 중개업소는 중간에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, 이게. 예. 그래요. 수수료 줄 거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중개업소 배제라는 게 뭐 돈 안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. 그 의사소통 자체가 왜곡되고 굴절돼요. 그 사람들을 거쳐오게 되면은. 어를 이렇게 바꿔버리거든. 그래요. 나중에 뭐 진행되는 거 봐서요. 뭐 소송 자체를 이번 주 기다렸다가 다음 주 소송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소송을 빨리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이번 주를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이게 상대방의 의사가 사실 중요하잖아요. 예스냐 노냐인데 결국은 그런 의사를 상대방 의사를 직접 안 듣고 이렇게 중간에서 거쳐오게 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내 판단을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. 그래요. 응. 그러니까 받아보서 우리 매도인 본인과 매수인 본인과 적어도 요 사람들이 낀 뭔가 의사 채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뭐 부인이 끼든 저쪽이 뭐 부모님이 끼든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그게 안 되게 되면은 나중에 아무리 다른 사람끼리 의사소통을 해봐야 이 대리권이 있는 자 자체가 의문이 돼버리잖아요. 그러면 뭐 만약에 부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인한테 나중에 이야기했던 부분을 내 대리권이 없다 이렇게 잡아떼게 되면 그게 뭐 괜히 이야기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듯이 딱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이 끼도록 하세요. 그래요? 네. 계속 이렇게 연락해 나갑시다. 네네. 그래요? 네. 네.